수성 랭귀지 쪽으로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기저귀 차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요? 간호학부랑 Nursing Administration 석사를 미국에서 졸업을 하시고 2009년부터 텍사스, 오하이오, 워싱턴 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2009년에 스태프로 일을 시작하셔서 ICU, Dialysis, Simulation Manager, IVIG Therapy Nurse, 그리고 Financial Planning에도 몸을 담그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Progressive Care Nurse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신규 간호사가 돼서 아웃페이션트 히모다이얼시스 널스로 일을 했었거든요. 김프로님은 인페이션트에서 히모다이얼시스 널스로 일을 하셨잖아요. 이 역할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추석으로 트래블을 해보니까요. 이제 어디 기관에 소속돼 있는지 그리고 어디 주에서 일하는지도 같은 인페이션트라도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럼 인페이션트 다이얼시스 널스는 어떤 일을 하나요? 병원에 계신 환자들 중에 추석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치료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급성으로 키드니 인주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들을 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웃페이션트에서 이제 하고 계시다가 다른 일로 아니면은 포타슘이나 플루이드 매니지먼트가 잘 안 돼서 병원에 오신 분들을 투석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인페이션트 다이알시스 널스를 보면 병원 안에 있는 투석실에서 환자를 투석하는 경우도 있고 간호사가 네. 와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투석이 진행되나요? 병원마다 운영을 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병원 안에 투석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두 명의 환자를 이렇게 동시에 보거든요. 널스택 같은 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널스택들이 두 명씩 보고 간호사 한 명이 네 명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다든지 투석실이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가 안 될 때 간호사가 어베일러블 하면은 기계를 가지고 환자 방으로 가서 1대1로 투석을 하게 되죠. 병실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훅업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이알시스 머신에. 그 네. 플러밍 시스템이 된 곳에 있는 환자는 병실 안에서 하고 아닌 네. 환자는 투석실에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어, 있죠. 대개 중환자실은 다 돼 있더라고요. 오래된 병원들 중에는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웃페이션트는 한 간호사가 4명에서 5명의 환자를 보거든요. 테크니션이 도와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큐트 다이얼시스 널스는 2명을 보는군요. 투석을 할 때 환자의 어떤 면을 봐야 되나요? 투석을 하기 전에 환자 어세스를 잘 해야죠. 특히 혈압이 괜찮은지. 투석하는 동안에도 15분마다 혈압을 재잖아요. 물을 뺀다 그러죠. 환자들이 소변을 못 보니까 투석으로 물을 제거해 주는데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속도로 뺄 경우에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혈압을 이제 주로 보고요. 또 처음 시작하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몸이 아직 투석에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에지테이션이 오고 저기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사분들도 처방을 천천히 이제 조금씩 몸이 적응할 수 있게 피를 뽑는 속도라든지 필터하는 속도도 천천히 시작을 하게 돼요. 간호사가 옆에서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죠. 저 아웃페이션트 있었을 때는 투석하다가 패스아웃 하는 환자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ER 보내거나 아니면 BP가 막 200, 막 이런 환자들. 근데 환자는 평온하고 나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투석을 하는 환자를 할 때는 다이얼시스 널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의식이 있으면 교육을 하죠. 교육할 게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환자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크로닉으로 하다가 다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게 포타시움 관리 안 되고 플루이드 관리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오시죠. 아웃페이션트 있었을 때 20대, 30대 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히 힘든 게 peer pressure도 많이 받는 나이잖아요. 친구들처럼 술 마시지도 못하고 만약 주말에 친구들이랑 나갔다 추석센터에 오는 날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오늘 그렇죠. 면무게가 몇일까? non-compliant한 환자들도 많이 있었고 추석은 이게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빠지면 정말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이랑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한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30대 초반이었나? 그분이 신나게 놀고 추석도 안 가고 몸무게가 거의 15kg가
불어서 이제 네. 병원에 실려왔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아, 매일 네. 4에서 5리터를 진짜 2주 동안 엄청 많이 뺐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분을 제가 치료를 하고 2주 후에 마지막 치료를 할 때 제가 한 번 더 했었는데 환자가 홀쭉해져가지고 병원에서 그 달라있어. 몸무게를 다 뺀 거예요. 그걸 견딘 이 환자분도 대단하지만은 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매일매일 다이알리시스 하나요? 초반에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은 매일 네, 하기도 해요. 한 2, 네. 3일씩 연속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스케줄대로 돌아가죠. 추석이 일주일에 3번씩 스케줄대로 환자가 추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Monday, Wednesday, Friday나 Tuesday, Thursday, Saturday 보통 이렇게 이제 미국에선 하는데 네. 아웃페이션트에 있었을 때 제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만약 동료나 환자와 트러블이 있으면 이 분들을 계속 봐야 하는 거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입퇴원을 이제 계속 하는데 간호사들도 이제 많이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인페이션트 다이라시스를 해도 말씀하신 경우가 있기도 해요. 되게 인페이션트 환자들은 치료를 하고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계신 기간이 길어야 뭐 일주일 뭐 이런데 크로닉 환자들이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인페이션트 다이알리시스 너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투석 간호사들은 치료하는 그 시간만 환자랑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다른 니드를 케어하는 그런 부담은 덜하죠. 저희는 투석에만 집중을 하니까요. 투석 유닛으로 와서 하는 경우에는 거기 계시는 동안 이것저것 프로바이드 하는데 병원마다 또 달라요. 네. 어떤 병원에서는 투석 간호사들이 약이라든지 이런 케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다리가 아프다, 페인 메디케이션을 원하는데 픽시스에서 페인 메디케이션을 액세스할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환자 담당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간호사가 줄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환자실이나 병동에서 직접 가서 할 때는 좀 더 편하죠. 간호사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저희는 투석에만 집중할 수 있죠. 인페이션트 네. 히모다이알리시스 너스는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나요? 치료하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스탠딩 오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바로 그거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의사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제 페이지를 해서 환자 상태가 안 좋다 얘기를 하면은 의사분들이 바로 오더를 바꿔주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얘기를 해주시죠. 의사분들이 환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프롤로지스트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도 보지만 아웃페이션트 애들 환자들도 보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답이 바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판단을 해야죠. 치료를 계속 해도 안전한 건지 어떤 게 환자분에게 최선인지를 판단해서 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데 의사 오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코드 블루도 뜨기도 해요. 그 전에 캐치해서 바로 스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경우에는 투석을 이제 중단을 해서 바로 피를 돌려주고 팀들한테 인계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다이알리시스 너스 분들이 혼자 다니시는 걸 전 많이 봐가지고 그게 네. 궁금했어요. 혼자서 투석실에서 일을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2명을 동시에 보는 거죠. 요즘 추세는 대부분 그렇게 혼자 못 있게 하거든요. 투석이 잘 될 때는 별일 없이 돌아가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바로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투석 간호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이제 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이 있는 거 없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가 도움을 필요할 때 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본적인 네, 맞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피스출라에 꽂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웃페이션트는 그래도 여러 팀원들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진 병원에 혼자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병원 간호사가 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정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그렇군요. 지체되기도 하죠. 아웃페이션트는 센터가 간호사들이 런하는 시기거든요. 메디컬 디렉터가 일주일에 몇 번씩 오고 그리고 PA도 몇 번씩 오고 오더가 필요하다 하면 간호사가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런 식인데 인페이션트는 프로바이더가 항상 상주에 있나요? 네프롤로지스트가? 상주하는 케이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인페이션트를 먼저들 다 보고 오더 내고 그리고 네. 아웃페이션트로 가서 라운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온콜이신 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이제 응급실로 오면은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환자가 갑자기 상태 안 좋아지면은 그때 오더를 내면은 온콜 간호사들이 치료를 하죠. 이제 인페이션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온콜인 것 같아요. 아, 온콜 해야 하나요? 예,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요. 아웃페이션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잖아요. 네. 가끔씩 일요일에도 금요일 날 치료받아야 되는데
미스하고 토요일 밤 되니까 이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환자들 실려오죠. 투석 환자는 투석 간호사가 항상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 폴리시마다 다른데 어떤 병원에서는 투석 간호사 또는 투석 테크니션 외에는 이 환자를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잖아요. UTI가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저귀 차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요? 유리널 들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환자 화장실을 쓴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병원에서는 담당 간호사가든지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게 해주는 병원도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트레이닝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인페이션트에 있다가 아웃페이션트로 가고 아웃페이션트에서 인페이션트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웃페이션트에서 경력이 되신 분이 인페이션트로 오면은 손이 안 보여요. 그래요? 환자 스타트랑 테이크오프가 엄청 빨라요. 눈에 안 좀 보여요. 반대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인페이션트에서는 환자 어세스하고 차근차근 해도 뒤에서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물론 환자가 많으면 본인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서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유닛에서 볼 때 저 두 명, 다른 간호사분 2명인데 아웃페이션트 경력이 많았어요. 와 환자를 데리고 와서 차차차차 슈퍼맨 같은 공장이야. 이제 아, 공장에서 그렇군요. 하듯이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아웃페이션트에서는 환자들 교대 시간이 되게 짧다면서요.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해야 돼서 시간이 항상 쫓기죠. 인페이션트에서는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죠. 근데 아웃페이션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간호사가 패실리티를 오픈하러 갔어야 됐거든요. 이제 머신 셋업이라던가 새벽 4시에 가고 그랬었어요. 이제 인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그런 머신 관리나 준비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계 관리는 테크니션들이 따로 있죠. 그분들이 기계 고장나거나 인펙션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주시는데 회사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포지션을 하이어링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들은 있고요. 없으면 이제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간호사들은 마지막 치료 기록 보고 이 기계를 써도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이제 판단하고 뒤에 셋업해서 기본적인 트러블 슈팅 정도만 하죠.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막 고치기도 하고 인페이션트 다이시스 너스의 베네핏은 뭐가 있나요? 만약에 1대1로 하는데 환자 상태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마음에 여유가 있죠. 인페이션트고 아웃페이션트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신규로 수석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내가 너무 한정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더 네. 많이 배우고 싶은데 더 많은 케이스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웃페이션트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케이스들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투석 치료 외에는 관여를 잘 안 하시니까 인페이션트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유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중환자 이제 AKI 같은 경우는 키드니가 지금 펑션 안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분하고 조율해가면서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이 투석실에서 일하는 게 맞는 간호사일까요? 환자하고 릴레이션십을 잘 할 수 있는 분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이 치료를 지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다시 와야 되는 면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지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못 견디시는 분들은 투석 일 자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페이션트에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으면서 그 환자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투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여행을 가거나 투석센터를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짧게 갔다 와야 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봐서 사이콜로지컬한 면도 같이 돌볼 수 있는 간호사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이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덜 받거나 그거에 감정이 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 기계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생각 안 해봤네요. 왜냐면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보로님 기억에 남는 케이스나 이제 환자 동료 뭐 프로바이더가 있으셨나요? 내 환자, 네 환자 이렇게 가리지 않고 내 환자가 아니지만은 같은 방에 있으니까 저 환자 문제가 있는데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고 좋죠, 같이 일하기. 환자분들 중에는 이거를 안 받으면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희망을 갖고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듣고 건강을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환자들 그런 분들은 기억에 남죠. 계속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 건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안 하면은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환자를 보면서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암 환자라던가 심리 환자들도 그렇고 나아지기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투정만 부리고 살지 않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환자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의 삶의 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김프로님도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호사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가족이 있는 분들하고 가족이 없는 환자분들의 차이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족의 서포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데 하다못해 친구도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뭐 홈리스 환자분들도 가끔 오는데 그럴 때는 담당 간호사로서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셜워커나 케이스 매니저들한테 이제 계속 가서 뭐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한계가 있죠. 투석 환자들도 교육을 할 때 환자들만 하는 것보다 가족분들이 같이 이 환자분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환자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우자라든가 자식분들이 리마인드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관리가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소셜 서포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병 치료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환자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치료도 잘 해야 되지만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면은 더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좋은 간호사들을 보면은 배우고 싶은 게 학교에서 홀리스틱 케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저게 바로 홀리스틱 케어구나.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의 모든 거니까 먹는 거, 의사분들이 지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이 캐치를 해서 의사분들한테도 얘기해서 약도 바꿔주고 케이스 매니저한테 이제 얘기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간호사들의 역할이 거기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 다이얼시스 널스는 진급의 기회가 있나요? 찰지 널스가 있죠. 이들이 한 병원만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인페이션트는 여러 병원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계약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찰지 널스가 되면은 스케줄 짜고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QA가 있어요. 퀄리티 어슈런스 쪽으로 서플라이 같은 익스페리언스도 체크해야 되고 기계도 확인해야 되고 간호사들 교육도 해야 되고 아웃페이션트 경우에는 FA라고 있잖아요. 매니저 개념이죠.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은 찰지 널스 매니지먼트 올라가서 수석 회사 경영진까지 가시는 분도 봤어요. 저희 FA는 네. 간호사가 아니셨거든요. 간호사가 FA랑 널스 매니저 둘 다 될 수 있군요. FA가 간호사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사분들이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매니지먼트는 환자 케어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사람이 모자라다고 들었어요. 비즈니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매니지먼트로 오시더라고요. 아웃페이션트 하시면은 환자를 5명 본다고 하셨죠? 네, 5명이요. 네. 텍사스 거기서 들은 경우는 12명을 본다고 들었거든요. 간호사 1명이요? 테크니션 3명이 테크니션 1명당 4명씩을 본대요. 그래서 간호사 한 분이 12명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도큐멘테이션하고 약 주고 오더 바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간호사분이 그렇게 빠른 이유가 12명을 봐서 그런 건가. 주마다 다른 것 같고 저는 매사추세츠였거든요. 저희는 한 시프트에 9명에서 10명의 환자를 보고 2명의 간호사와 3명의 테크니션이 있었어요. 간호사 둘 중에 1명은 차지였고 12명을 보는 데도 있군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테크니션이 다이알리시스를 시작하고 끝내고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명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긴 많네요. 이게 문제가 뭐 일도 힘들지만은 환자들한테 안전한 건가 그게 문제잖아요. 네. 널싱 의료 제도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간호사가 이만큼의 환자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러면은 왜 더 간호사를 많이 고용해야 돼? 병원이 더 고용을 안 하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병원도 비즈니스고 근데 이제 리서치 같은 거 보면 뭐 한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이 뭐 4% 5% 늘어나고
readmission rate도 늘어나고 간호사를 더 고용하는 게 이득일 텐데 단기적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트래블러를 고용하면서 트래블러의 레이시 훨씬 높잖아요. 거기서 오는 풀타임 간호사들의 불만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베네핏 같은 거, 인슈런스 이런 걸 안 받지만 시급만 보고 이제 일주일에 받는 네. 일만 보고 트래블러들은 많이 받아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간호사의 대우가 저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방면에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도 그렇지만 이제 근무 환경, 그냥 그렇죠. 환자 비율,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이 될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간호사가 맞아요. 없어서 문을 닫는 유닛도 생기더라고요. 네, 테크니션 분들이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자격증이나 서티피케이트를 따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얼리시스 테크니션인 분들이에요. 병원에서 너싱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런 기계 다루는 법이나 이제 환자 투석 시작하는 법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약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런 메디컬적인 어세스먼트나 메디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못 하시고요. 슈라나 크래프트를 이제 시작하고 그런 거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센트럴 라인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니들 액세스 하는 것만. 이제 트리트먼트 시작 자체는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전한지 이제 봐야 하니까. 근데 니들을 넣는 행위 자체는 테크니션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간호사들이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머신도 오더 난 거를 그분들이 입력은 하지만은 스타트는 간호사가 해야 되나요? 시작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간호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오더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아웃페이션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테크니션들이 환자가 부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UF 레이스를 바꿔준다든지 간호사들은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테크니션이 환자가 부탁했다고 기계를 조작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오더를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싱 저지먼트도 다 우리가 하고 그렇게 분업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트래블을 하면 특히 주마다 병원마다 폴리시가 다르니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원 중에서 뭐 CNA가 혈당을 재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트래블 할 때 저도 물어보죠. 니네 이거 되니? 물어봐야 돼요. 폴리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튼 투석 간호사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다이얼리시스를 할 줄 알면은 뭐 간호라는 직종이 그렇지만 어디서나 언제나 잡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한국에 있는 간호사분들 중에 투석은 그래도 랭귀지 쪽으로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관련된 대화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외국 간호사가 와서 할 때는 진입 장벽이 낮지 않을까. 투석센터에서도 프레시니어스 이런 데서 영주권을 스폰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전 그런 필리핀 간호사분들 몇 명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저 일할 때도 모노폴리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레시니어스나 자비타가 망할 수 없는 회사라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투석 환자가 생긴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닌데 그게 점점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저기 엔드 스테이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꾼다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게 제일 그게 힘들죠. 어렵죠. 저도 못하고.